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공동대표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공화당의 영입 2호 최혜림 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1977년생 42세고 3살, 6살, 9살의 엄마입니다. 포스코 ICT R&D 센터 기술 전략그룹 R&D 기술 지원팀의 책임 연구원입니다. 13년간 포스코에서 근속을 했고 젊은 IT, ICT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연봉과 최고의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공화당에 입당을 했고 우리 공화당의 이름으로 출마할 겁니다. 최혜림 씨의 용기와 애국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은 아무도 이 불법 정권과 투쟁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스팔트에서 투쟁의 길을 4번 겨울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 공화당을 극우 프레임을 씌우고 투쟁만 하는 그러한 정당이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웁니다. 인재 영입과 인적 쇄신을 통해서 또 젊은 사람들의 많은 입당과 출마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에 더 씌워진 그러한 부분들을 벗겨나가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월요일날, 금요일날 이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인재 영입 발표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일날은 젊은 청년들의 출마 발표도 있을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일부 정당들이 통합 프레임에 갇혀서 허우적거릴 때 우리 공화당은 4.15 총선을 향한 우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 논의는 통추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공화당은 분열 세력이 아니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그러한 정치 세력입니다. 통합의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도 통합의 문을 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즉각 정계 은퇴 선언을 하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는 2번의 대통령 선거의 참패, 우파 국민들의 아픔을 알고 고향 출마가 아니라 21대 국회에 불출마 선언을 하기를 바랍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좌파 독재 정권이 이렇게까지 좌파 독재의 시스템을 갖출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에게도 요구합니다. 야당 대표는 희생과 국민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팔을 잘라내는 그러한 희생이 필요하고 또 자기가 힘들더라도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통합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파 국민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입니다. 정치공학적으로 국회의원이 몇 명 있으니까 같이 뭉쳐야 된다. 그것은 철진한 과거의 폐석 정치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자유우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가치가 뭔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무능했고 무기력했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유우파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갖춰가겠습니다. 용기 있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국민의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파도와 같은 큰 회오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우리 공화당은 가겠습니다. 책임지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대학 졸업 이후에 또 세 딸의 엄마로서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겠지만은 용기를 가지고 우리 공화당의 청년 전문가 영입에 적극적으로 본인 스스로 먼저 결정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부담도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젊은 인재와 함께 2030, 40이 축축되는 그러한 정치판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십니까. 영입 2호로 소개받은 최혜림입니다. 간단한 제 프로필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당국대학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그룹 기술연구소에 입사하여 회사 생활 중에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워킹맘으로 살면서 우리 공화당의 발로 뛰는 일꾼이 되고자 포스코 취업규칙상 정치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3년 근속을 마무리하면서 기술전략그룹의 책임연구원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학교 시절 연구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저전력 구동 설계에 관한 것이었고 영어로 작성된 논문으로 국내외 다수의 학회에 논문이 채택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이라서 제일 가까운 일본에만 발표차 참석을 했고 그 후 입사하여서 무인 경량 전철 국산화 기술 실용화 프로젝트에 투입됐으며 그 다음 국내 최초의 스마트 그리드 시범 사업 조성 프로젝트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대기업, 에너지 다소비 업체 대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한전과 전력거래소와 함께 네트워크가 형성된 전력 공급, 전력 수요 반응 사업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시의 마지막 소속 부서는 R&D 센터 기술 전략 그룹에서 제일 메인 프로젝트인 AI, 빅데이터, RPA 클라우드, 4차 혁명의 제일 메인 아이템인 사업을 주로 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학 엔지니어일 뿐인데 정치 일을 어떻게 하겠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의 후세,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에너지 전쟁이고 전력, 데이터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냐, 빠르고 정확하게 데이터 전쟁, 에너지 전쟁, 기후 전쟁입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일은 스마트 그리드의 경우에는 90년도에 UN 환경기구에서 채택된 교토협약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교토협약 의정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국은 90년대 의무 감축국이 아니었는데 2000년대 들면서 의무 감축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되는 의무국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국책과제로 인텔리 그리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한국 정부의 국책 사업으로 제주도에 국내 최초로 스마트 그리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포스코 컨소시엄에서 프로젝트 인발부돼서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에너지 관련 사업과 기후 분야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제일 바라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 복지가 보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4차 혁명을 준비하는 산업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기술을 확보해야 되고 선점해야 하는데, 제가 대학원 때 공부해 본 결과, 그리고 신입사원일 때 10년 전에 기술을 봤을 때 신기술이라는 것은 10년 그 이상의 상용화 기간이 필요합니다. 연구기간과 시간과 돈의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 로드맵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정권은 기존에 형성된 하이테크놀로지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할 때 대기업 K에서 기술 면접과 임원 면접, 연봉 협상까지 갔지만 이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아휴직인 중에도 저를 스카우트 제의하겠다고, 육아휴직인 걸 알면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경우가 있습니다. 대기업 S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인건비 프로젝트 1억, 남부럽지 않는 고액 연봉, 그리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휴직이 반복된 육아휴직 중에 있어서도 안정된 고용이 보장된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안정적인 상황을 버리고 제가 험하다는 주변 가족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치에서 일꾼이 되겠다고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현실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셋째 아이를 가졌을 때, 만삭일 때 동아일보 앞에 가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과정이 불법적이고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나와서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쉽게도 저는 출산과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해서 벅찼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고, 회사에 복직해서 회사 업무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전력, 에너지, 4차 혁명의 전기전자 데이터 제어 시스템 쪽에 더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문정권의 미래 산업의 파괴 상황을 보면서 제가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게 아이들이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레날과 법치가 부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탄핵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문재인 정권은 경제가 파탄났는데도 거짓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는데도, 국민들이 안보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도 정권에서는 지금 한반도가 화합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을 견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무소불위, 촛불 집회는 민심이면서 태극기 집회는 묵살하고 있는, 분열을 야기시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저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암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포퓰리즘과 슈퍼 예산, 추경, 공무원 일자리 증원은 결국 지금 현 세대 내가 누리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라 저희 새 아이가 취업도 하기 전에 벌써 세금 빚더미를 떠안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거부되고 있고 사회주의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정한 세상에서 저희 아이들이 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더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필이면 우리공화당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반짝 선거쇼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지속적이고 전 국민적인 집회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공화당이 진실되고 정의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공화당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불의에 대항하는 우리 공화당의 3년 동안의 꾸준한 활동,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선거 정치인들이 얄팍한 포장술로 언변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좌파 정권에게 왜 우리가 정권을 빼앗겼느냐에 대한 반성, 자아 성찰이 우파 정당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에게는 말이 없습니다. 자아 성찰이 없습니다. 반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다음 대선에서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우파란 무엇인가? 진정한 진보란 무엇인가? 더 나은 세상, 법치와 정의, 안보, 경제, 자유, 신의와 같은 애국 가치를 진정하게 추구하는 게 바로 진보 애국 우파입니다. 진보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진보자들이 추구하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포부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정한 국민들의 민심, 여론을 화합할 수 있는 통로, 그리고 4차 혁명 시대를 장악할 기술 강국을 맥을 유지할 겁니다. 저는 제가 해왔던 책에서만 본 게 아니라 현장과 실무 경험을 통해서 쌓았던 국제관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외교관계는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폐쇄적으로 자원도 부족하고 땅도 좁은 한국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과의 외교 관계가 기술 외교, 좀 더 나은 긍정의 외교가 필요한 겁니다. 감정적인 외교는 폐쇄주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시대의 먹거리가 될 산업을 확보하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듯이 우리가 신기술을 선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앞으로 미래는 기술 속국으로 수백 년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노력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을 되도록 저는 노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지 않게 잘하시네. 우리 공화당의 젊은 인재들이 20여 명 지금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재 영입도 한 30여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금 또 수요일날 이렇게 3일간에 걸쳐서 우리 공화당의 젊은 인재 전문가 그룹 또 우리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는 그룹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전략팀에서 기자분들께 한번 요청을 드릴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청년 전략팀 약 20여 명과 원하시는 기자분들하고의 공개 토론회를 아마 요청할 겁니다. 거기에 많은 기자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공화당의 젊은 인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왜 그들이 소위 말하는 극우 프레임에 씌워져 있는 우리 공화당에 왜 많은 젊은 인재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당의 공동대표로서 진솔되게 우리 기자분들과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인지연 수석께서 논의를 하셔서 공개 토론회를 제안을 드릴 겁니다. 좀 더 새로운 정치, 우파 정당이 개혁하지 않으면 정당 개혁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우리 공화당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인적 쇄신, 2030, 40 세대 교체라는 우파 정당 개혁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파 정당, 소위 말하는 보수의 틀에 갇혀 있는 정당의 개혁 없이는 정당 개혁은 어렵습니다. 진보의 좌파의 전유물이었던 개혁을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우파 정당 개혁, 정당 개혁, 국회 개혁, 모든 국민이 정치인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개혁까지 우리 같은 공화당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속드린 대로 앞으로 매주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간에 걸쳐서 인재 영입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수요일 날은 청년 출마자들이 자기들의 출마의 변을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한근영 청년 최고위원하고 진순정 대변인께서 유니폼을, 우리 공화당의 유니폼을 입고 아주 멋있게 홈런을 날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나질량도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3개월, 출마 자격 3개월이 모자랍니다. 25년 7월생이라서 75년 25세 3개월 모자라는 분인데 집에서 다 동의하고 출마를 했는데 출마해서 되게 인기 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정정하면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지만은 인지영 수석께서 조만간에 우리 기자분들하고 공개 토론을 청년 전략팀들하고 공개 토론을 요청할 겁니다. 청년 전략팀들이 그동안 많은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기자분들한테 좀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왜 우리 공화당에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가? 라는 모습들을 기자들 잘 몰라요. 언론사도 잘 모르고. 아는데 자꾸 이렇게 덮을 수도 있고. 아무튼, 조선일보 뭐 기사 때문에 시끄럽던데, 녹취록이 공개될 겁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모든 녹취록이 있으니까 아마 공격했던 사람들이 녹취록 공개가 되면 부끄러울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강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뭐였는지, 또 우리 공화당이 구호가 두 가지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자, 자유민주주의 체제 구출하자. 근데 뭐 기자가, 제가 인터뷰했는 기자를 빼는 거야 제 소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아마 녹취를 공개하겠습니다. 오해들 없기를 바라고, 우리 공화당은 정정당당하게 이번 총선에 임해서 우리 공화당답게 원내 교섭단체를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또 지금 자유한국당 뭐 통합하는 거 보니까 요즘 그 시중에 국민 좌파가 우파 국민들이 이런 논의가 있어요. 아무튼 비례대표는 우리 공화당 찍자. 왼쪽에 정의당이 있으면 오른쪽에 우리 공화당이 있다. 3년간 4년간 검증했지 않냐. 뭐 이런 분위기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 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최혜림 씨같이 용기 있게 입당한 분들한테 우리 공화당이 보답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소보다는 대를, 개인보다는 사회, 사회보다는 국가를 우선 중심에 두고, 또 거짓보다는 진실 아닙니까? 불의보다는 정의를 우선적인 가치에 두는 그런 우리 공화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림 씨 우리 당에 출마 의사를 하기 전에 벌써 회사부터 그만두고 출마 의사를 밝혀서 제가 만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다 해놓고 출마를 하셔서 조금은 당황스러웠습니다만은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또 가족들 설득도 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큰 일을 치를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제가 베란다에다가 공수처법은 좌파법이라는 걸 집 베란다에 붙였는데 아파트. 네. 근데 저희 딸애가 또 반대쪽 베란다에다가 손으로 써서 공수처법, 좌파법, 독재법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제 관심을 갖습니다. 문재인이 뭘 잘못했고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엄마 나경원이 뭘 잘못했어? 문재인이 뭘 잘못했어? 좌파는 뭐야? 우파는 뭐야? 또
예전에 우리가 촛불 집회 나올 때 유모차 밀고 나와서 그런 거 욕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이미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우리공화당에 가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말로 백날 첫날 소리쳐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지 대표님은 3년 동안 몸으로 보여줬습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일도 자기가 담배 끊고 운동하고 공부하는 게 힘든데 3년을 하신 겁니다. 이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정의 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든 걸 하시고 계시는 조원진 대표님 항상 파이팅 하시고 저희 청년 전략팀이 항상 지지합니다. 태극기 집회는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통합 논의는 완전히 제가 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제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공화당의 요구사항이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제가 전 말씀드리지만은 유승민 의원도 이 통합 논의에서 본인이 갈 길은 불출마 선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또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 선언은 김무성 전 대표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홍준표, 김병준 이런 분들도 이 통합과 다르게 책임론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전제가 되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통합의 문을 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유승민, 김무성과 통합을 하는 것은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당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릴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제가 예측컨대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지금의 이 광풍의 바람은 이 책임론은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는 그런 일들이 2월 중순까지 벌어진다. 그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오늘 얘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오면은 우리 공화당은 통합의 문을 열겠다. 단지 하나 지금 선거법 사용에서 가두리 같이 하나에 묶여 있는 것이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좌파들 같이 전략적 제휴, 전략적 선택을 유도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은 정치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치 얘기. 지금 저희들은 정치 공학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치의 얘기를 하는 거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책임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저는 조만간에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출마까지는 아니어도 사과하고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현재에 대해서 사과하고 함께 하자라고 유승민 의원이나 사과는 그분들이 사과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다 보지만은 아무튼 이 선거에서의 불출마 또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출마가 확고한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불출마가 됐든 아무튼 어쨌든 그런 절차를 밟아야 사과 된다. 수준으로는 안 된다. 안 되죠. 그건 사과로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불출마까지 해야 한다.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29살 때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왔잖아요. 제가 보는 판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왜 이게 통합 논의가 가면은 통합 논의의 핵심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책임자에 대한 책임자 기업 몇 명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책임자에 대한 수순도 다음 수순으로 다른 뜻이 따른다. 그것이 정치예요. 통합 논의 또 공천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지역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이렇게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좀 지켜보겠습니다. 통합 추진에 대한 부분도 그런 전제 조건이 되면은 통합의 문을 열고 또 통합의 문을 열더라도 어느 것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만족하고 또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영도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무성 의원은 네.
나와 있는 보궐선거 잘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무성 의원은 이제 정말 정치에서 좀 떠나라. 영도청 출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선 불출마, 뭐 국회의원 불출마, 그 다음에 보궐선거 불출마, 뭐 이러면 정치 자리를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파 국민들의 생각은 유승민, 김무성 두 분은 정치를 그만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의 우파 국민들의 생각이라서 그럼 전제가 좀 더 높아지는 건가요? 이번 불출마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뭐 그래 한다고 그 사람들 그래 하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그래 간다. 제가 볼 때는 상황이 반드시 그래 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